자, 교재 157쪽 봅시다. 자, 제목 연속 확률 변수. 중간고사 범위는 이산확률 변수였죠. 그 x 이렇게 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런 게 중간고사 범위였다면 기말고사 범위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표를 못 만들어. 표 못 만들고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가지고. 함수,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다시 연속 확률 변수는 x야. 그 x가 나타내는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로 정규 분포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 다시 연속 확률 변수. 말 그대로 변수잖아요. x가 변수예요. x가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x가 나타내는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규 분포가 있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안 돼.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정규 분포라는 애가 있는 거지. 교육과정에서는 정규 분포 이거 딱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가 뭐 0.1, 0.2, 0.3, 뭐 1.001 이런 것들을 다 가질 때 그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뭐 길이라든가 길이, 무게, 시간 이런 것들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1시간, 뭐 1.5시간, 뭐 1.5km, 그렇죠? 뭐 1.01cm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x로 잡힌다면 그 x는 뭐가 돼? 연속 확률 변수가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됐어요? 다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 자,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요. 다시 x가 연속 확률 변수라면 이 x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x가 연속적인데 연속적이란 얘기는 x가 몇 개란 얘기야? x가 무한개란 얘기예요. 무한개. 근데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든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x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고 이게 무한개인데 표를 못 만들죠. 표를 못 만드니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평균이 2x였지? 표를 만들어서 뭐 평균 m을 구한다든가 뭐 vx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가 뭐 시그마 x 다시 vx는 분산이었죠? 분산을 구한다든가 시그마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함수를 그려서 구한다. 함수를 그려서 구한다. x가 연속 확률 변수라면 그 x를 가지고 표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 x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무수히 많기 때문에 표를 만들 수는 없고요. 함수를 그려서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함수를 그려서 구하는데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을 나타내는 그 함수를요. 함수 그려서 구한다 그랬지?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말 그대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밀도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인 원리 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무슨 함수였지? 기억나요?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x가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고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뭐 용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뭐 밀도를 구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시 함수는 주어진다 그랬어. 요 함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x가 나타내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래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타낼 수 있대. 그때 확률 밀도 함수, 그냥 뭐 머릿속에서는 확률 함수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그림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지?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 그랬지? 이렇게 여기 x축이에요. x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fx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는 애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물론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꾸불꾸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함수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확률 자체, 뭐 예를 들어서 x가 우리 표현법, 뭐 예를 들어서 x가 알파일 때의 확률을 구해. 이거는 못 구하는 거야. 이렇게. x가 얼마일 때의 확률을 구해. 이거는 못 구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즉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x가 얼마일 때의 확률을 구해. 그렇게 못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2까지, 뭐 베타까지. 다시 베타 있죠? 알파부터 뭐 2까지의 확률을 구해. 이렇게 영역으로밖에 표현을 못 해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가 뭐가 되기 위한 확률을 구해. 얘 자체를 물어볼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2가 잠깐만 2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확률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넓이. 요 넓이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존재하려면 항상 영역으로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x가 딱 알파일 때의 확률을 구해봐. 이거는 못 구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x가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것들로 주어질 때는 확률 자체가 영역으로 나와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해. 이렇게밖에 못 물어보고 그 확률이 요 함수죠. 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를 의미한다. 넓이 자체가 확률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도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다시 이 도형과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빗금친 부분 있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이용되겠어? 예, 적분이 이용되겠지?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2까지 이 넓이가 적분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넓이 자체가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적분 자체를 안 물어봐요. 이렇게. 그냥 이 넓이가 확률이다. 그 정도까지만 물어보지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넓이, 확률을 구해봐. 그렇게는 안 물어본다고. 교육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됐지? 그러면 x의 범위가 아까 알파부터 베타까지라 그랬죠.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넓이는 얼마겠어요? 이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넓이를 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확률이 되는 거지.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으니까 확률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될 확률 얘는 1이 되는 거지. 전체 확률을 더하면 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게끔 선생님이 물어볼 때도 있어.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확률 요것도 1인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점에서는 이 확률 자체를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됐지? 다시 교재로 가서 다시 확률 밀도 함수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당연히 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죠. 마이너스 값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fx는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전체 넓이가 1이야. 전체 확률이 1이야.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야. 알파랑 베타 아니에요. X 이퀄 A와 X 이퀄 B. A 이상 B 이하일 요 확률이 결국은 X 이퀄 A와 X 이퀄 B하고 X축하고 그 곡선하고 그 둘러싸인 도형의 뭐랑 같아? 예, 넓이랑 같더라 이거지. 넓이가 확률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고요. 아래 부분 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158쪽 보세요. 158쪽.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Y는 2KX래요.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래. 그려봐야지.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고, 그림은 Y는 2K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0을 지나가고 1까지. 1 집어넣으면 2K 나오지? 1,2K까지 나가는 거예요. (0,0과 1,2K를) 지나가는 요 직선, 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요. 전체 확률, 전체 넓이 1이라 그랬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로 가는 거고, 교육과정에서는 인테그랄 안 쓰게 나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미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2K, 얘가 전체 넓이, 전체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요게 K인데 K가 1인 거지. 그래서 K 값이 1인 거예요. K가 1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뭐였어? Y는 2X였던 거야. Y는 2X. 그래서 요 값이 Y는 2X가 되는 거고요. K가 1이니까 1,2를 지나간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뭐야?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읽을 때도 P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 읽을 때도 확률, 어떤 확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자체가 뭐라 그랬어? 예, 넓이라 그랬죠. 넓이.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과 1 정 가운데 2분의 1이 있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이렇게.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해도 되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닮음.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 닮음이지. 닮음 비는 2대 1이지. 2대 1이면 넓이의 비는 4대 1이지. 넓이의 비가 4대 1인데 큰 넓이가 1이지. 그럼 그거의 4분의 1배가 요거네. 왼쪽에 비급 안 칠한 넓이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분의 3이 되겠네. 답은 4분의 3.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159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 특강이라고 해서 원래 그 도형의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잖아요. 그 적분을 이용해서 인테그랄이죠.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넓이, 확률 구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럼 뭐가 나와? 앞에서 인테그랄 빼고 지금 158쪽 있죠? 이렇게 곡선 말고 선분이나 직선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도형만 나오는 거예요. 인테그랄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9쪽은 안 해도 돼. 요거는 쭉 넘어가시고요. 160쪽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160쪽 205번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지? 걔가 요거야.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상상해보세요. 직선 0부터 2까지 직선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그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부터 봅시다. 처음이니까 X가 0부터 2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1, 0,1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2 집어넣으면 0이죠. 2,0까지 간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지.
예상대로 전체 넓이죠. x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전체 넓이가 얼마?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확률. 어떤 확률? x가 0부터 1까지 둘러싸여 있을 요 확률인 거지. 아까 그 문제랑 똑같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 1. 요 넓이가 요 넓이의 4배인데,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 요 넓이가 1이고, 요 넓이는 4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14번이죠. 자,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앞에 거랑 똑같지? 직선이에요. 교육과정에서는 곡선 안 나온다고. 곡선으로 돌아가는 순간 인테그랄 써야 되잖아요. x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야. 그럼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k, 0,k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 집어넣어보세요. 2 집어넣으면 7k죠. 이렇게 들어가서 2 집어넣으면 7k, 2,7k에서 멈춘 거야.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멈추는 거라고. 전체 넓이가 1이라 그랬지. 요 사다리꼴 넓이죠. 사다리꼴 넓이가 1이 되는 거고, 넓이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 넓이 밑변의 합 k 플러스 7k 하고 높이 2, 넓이가 1. 이 약분, 그럼 결국 8k가 1인 거니까 k는 8분의 1이 되는 거죠. 문제가 그냥 k 값이었네. 답은 8분의 1. 영상만 쭉 듣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거 확인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 앞에 그 내용 뭐였어? 개념물 익히기 요거 있었죠? 160쪽? 이런 것들도 다 풀어보면서 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15번도 결국은 그래프 문제인데 또 내가 안 해주면 또 안 할 거 아니야. 여기도 봅시다.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돼 있죠. 0부터 1까지는 y는 kx, 0,0부터 1,k 지나가는 거야. 0,0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k 지나가고, 1부터 2까지는 얘를 그려. 어쨌든 얘도 1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고요. 1부터 1 집어넣으면 k, 1,k부터 이어지는 거죠. 연속 2까지 2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x 이퀄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얘랑 얘랑 합동이야.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그럼 요 넓이 각각 얼마겠어요?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2분의 1.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전체 넓이는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k. 전체 넓이가 1. 따라서 일단 k는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k가 1이었던 거고요. 문제는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면은 또 가운데네. 또 그 문제네. 이렇게. 요 넓이 2분의 1이지. 그쵸? 요 1대 4 아니야. 그럼 2분의 1의 4분의 1배가 요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8분의 1인 거죠. 답은 8분의 1. 이렇게. 다음에 연습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4쪽 정규분포. 아까 얘기했지? 연속 확률 분포. 요 용어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속 확률 분포하고 중간고사 범위가 이산확률 분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는 거야? 정규 분포가 있는 거야.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예로서 정규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 말고도 무슨 분포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교육 과정에 있는 거는 정규 분포만 하나만 딱 배우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 x가 나타내는 이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어떤 걸 가지고 정규 분포라고 부르냐?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걸 가지고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fx가 이렇게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뭐 종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의 식이 요거야. 이 종 모양을 나타내는 함수의 식이 요건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x 이퀄 m을 중심으로, m은 결과적으로 평균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함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무한히 뻗어가요. 이렇게 무한히 뻗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x축이랑은 만나진 않지만 한없이 가까이는 가는 거죠. 점근선 개념이죠. 점근선 개념. 그래서 x 이퀄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함수를 정기분포라고 하고 그 함수, 정기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얘인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곡선을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요 m은 평균이고 요 시그마는 요 식에서 요 시그마는 뭐 표준 편차인데 아무튼 외우지 마. m은 평균, 그 시그마는 표준 편차. 요거는 중간고사 때도 배웠던 그 기호였죠. 그때 2번이 중요해요. 2번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x가 따라간다고 물결 이렇게 하라 그랬지. x가 정기분포를 따라가 이렇게 n. 이항분포는 뭐였지? 기억나요? 이항분포는 x가 b였어요. b n p였어.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요 b를 쓰는 거였고요.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 n을 쓰는 거야. n을 쓰고 m 쉼표 시그마 제곱 이렇게. m이 뭐라고? m이 평균이라고. 평균이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였다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얘는 분산인 거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된다 그랬지. 다시 m 시그마 제곱. m은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n.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b였고 정기분포는 n인 거고. 자, 2번 뭐 당연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가. 그때 m이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 그랬지? 평균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m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점근선은 x축이고 x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고요. x 이퀄 m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최대값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x 이퀄 m에서 그냥 최대값을 갖는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체 넓이가 1이다. 이건 말이 좀 애매하죠? 무한히 뻗어가는데 이게 안 끝나잖아.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x축이랑 만날 때의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안 만난다며.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점근선이니까 x축이랑 안 만나는데 x축이랑 만나는 넓이가 1이라고? 애매해요. 아무튼 영원히 간다는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m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영원히 갈 때의 넓이는 2분의 1. 왼쪽으로 영원히 갈 때의 넓이도 2분의 1. 양쪽으로 영원히 갈 때의 넓이는 1. 그냥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4번 볼게요. m의 값이 일정할 때 m이 뭐였지? 평균이고 대칭 축이었어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m 값이 일정할 때 두 집단이 있다고 쳐봐. 집단 두 개가 있는데 m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이 나온 거야. 평균이 똑같이 나왔는데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시그마가 뭐였어? 표준 편차였어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표준 편차였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 얘기는 분산이죠. 분산이 클수록 이 얘기야. 분산을 구하는 공식 그게 아니고 분산의 사전적인 뜻이 뭐예요? 수학적인 뜻 말고 분산의 사전적인 뜻은 퍼진 거야. 분산시켜 퍼져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 이 얘기는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분산이 클수록 많이 퍼진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아.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커져? 그럼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분산이 커지면 푹 퍼지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푹 퍼졌네. 이렇게.
조금 그럼 이상하다, 그지? 아무튼 이렇게 높이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알겠어? 그냥 외우지 말라고.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지 말고 다시 시그마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표준편차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고,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가 많이 분산시킨 거잖아요. 많이 분산시킨 거니까 푹 퍼진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퍼지다 보니까 높이는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5번 볼게요. 시그마가 일정해요. 요 시그마는 요 4번에서 봤듯이 요 시그마는 결과적으로 높이를 결정해요. 높이. 시그마가 커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시그마가 똑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고, 이 m의 값이 변하면, m이 뭐였는데? 평균이었어요. 평균. 여기에 m1이 있고 여기에 m2가 있으면은 시그마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거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요 집단이랑 요 집단은 평균이 아니죠. 다시 요 집단과 요 집단은 표준 편차가 똑같네. 높이가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고 분산도 똑같고 그러네. 그 대신 대칭축이 다르죠. 대칭축이 다르니까 M2가 M1을 이겼네 이거지. 평균이죠. M2가 M1보다 높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높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됐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전에 진도 나갈 때 한 번씩은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또 까먹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165쪽이요. 자, 표준 정규분포를 배워요. 표준 정규분포.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분포가 따로 있는 거야. 정규분포 중에 표준 편차가 속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냐 이거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정규분포는 앞에가 평균이었고 뒤에가 분산이었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쉼표 분산이 1이고 이렇게 쓴다고. 앞에는 정규분포고 여기는 표준 정규분포니까 다른 거 배우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이거고,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됐지? 평균이 0이니까 뭘 중심으로 대칭이겠어? x = 0을 중심으로 대칭이야. x =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게 결국은 y축이겠죠.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인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 x축. 됐지?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표를 만든 거죠,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교재의 맨 마지막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가 나와 있어요. 개념원리든 교과서든 맨 마지막 보면 표준 정규분포가 나와 있다고. 읽는 거죠, 이거. 2.113 이거야. 2.13. 그럼 얘는 뭐야? 2.13이 0.4834? 여기서 말하는 점은 0점이겠죠? 2.13이 0.4834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표준 정규 분포표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0을 중심으로 대칭이라 그랬죠? 시작이 무조건 0부터야. 이렇게.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그 연속 확률 변수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라면은 0부터, 무조건 시작은 0부터예요. 0부터 2.1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13이라고 하는 거는 까지야, 까지. 2.13까지. 이렇게. 그 확률이 얼마다? 0.4834다 이거지. 0.4834다.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 얘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x = 0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 그랬고요. Z의 범위니까 여기가 Z축이 되는 거겠지?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확률 자체는 넓이라 그랬고 0부터 이쪽 어딘가에 2.13이 있어가지고
0부터 2.13까지 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가 얼마다? 0.4834다. 확률, 즉 넓이가 0.4834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배운 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뒤에 166페이지는 잠깐 끊었다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